안녕하세요. 제이슨 유단렛 유청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차를 돌려보니까 확실히 차가 크다라는 거, 특히 휠베이스가 길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휠베이스가 3100mm가 넘죠. 이 정도 길이의 차에서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길이도 길이고 휠베이스도 길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차를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이긴 합니다. 아이오닉 9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모델들에 적용됐던 거와 비교를 하면은 새로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외형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조금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사이드 미러에 영상을 표시하는 이 모니터의 위치가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와 비슷한 위치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시선을 돌렸을 때 덜 어색한 위치로 시선을 돌려도 되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운전석에 가까운 쪽도 그렇지만은 동반석 쪽에 있는 모니터는 보기가 더 좋은 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미러와 디지털 룸미러를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디지털 룸미러의 해상도 그리고 리프레시 레이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물리적인 사이드 미러에 익숙한 분들께는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편리함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해상도와 리프레시 레이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이드 미러의 해상도가 룸미러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해상도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룸미러, 이 룸미러의 유닛 자체에는 이 앞유리가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룸미러가 설치된 위치도 상당히 운전자의 얼굴, 눈 있는 곳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선을 바로 돌렸을 때 드는 느낌이 조금 더 답답하고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운전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실내 구성은 일반적인 요즘 현대차의 SUV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현대차의 최신 모델, 특히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들의 공통적인 스타일 요소들로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기판에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이어지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넓은 LCD 유닛을 계기판 부분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하나의 틀 안에 넣어놔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대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공기 배출구, 그리고 공기 배출구가 이어진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고르게 이어지도록 디자인을 해서 직선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로로 넓게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좌우 개별 공기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노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팰리세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스티어링 컬럼에 설치된 기어 셀렉터의 스타트 스톱 시동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있는 물리적 요소들을 상당히 간소화한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 형태도 다른 현대차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가운데에 4개의 LED가 들어가 있는 홈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 그리고 노브들 이런 것들도 익숙한 스타일입니다. 대시보드 가운데에 공기조절 장치, 이 아래쪽에는 USB-C 포트 3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12V 잭을 꽂을 수 있는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마련해 놨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작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을 넉넉하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눈길을 끕니다. 좌우 앞좌석 사이에 놓인 센터 콘솔은 유니버설 아일랜드 2.0이라고 해서 수납 공간들 강화를 하고 또 슬라이딩 되는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뒷좌석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여러 가지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조작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를 해서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석 쪽에는 주행 관련된 기능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터레인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토글식 스위치 그리고 주차 관련돼서 주차 감지 센서와 360도 카메라 작동 버튼들 그리고 내리막 속도 제어 장치 오토홀드 기능 버튼을 하나의 작은 사이즈지만은 쓰기 편하게 모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흠잡을 수 없는 그런 구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색상 그리고 내장재의 재질 이런 부분들은 나름 고급스러워 보이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모난 부분 없이 모서리 부분들을 둥글려 놓은 그런 스타일에서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둥근 요소를 많이 썼다라는 이런 점은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이오닉 시리즈에서는 좀 아이오닉 5가 포니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에 각진 스타일이 많이 있지만은 또 실내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둥글고 부드러운 스타일을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런 스타일은 다른 아이오닉 모델들, 아이오닉 6라든가 이번에 나온 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이오닉 9에서도 공통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구간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회생제동을 오토 모드로 설정을 한 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은근히 과거의 어떤 아이페달 기능과 비교를 했을 때 작동하는 회생제동의 강도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차도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트 모드 그리고 주요 특징들, 주요 기능들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오닉 시리즈 전기차들에 공통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죠. 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멈추기까지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끄러운 것은 좀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만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조절을 하고 속도를 줄일 때에는 아주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운전자가 굳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자연스러운 속도를 줄이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충전 관련된 기능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파노라마 선루프 햇빛 가리개를 열었을 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 룸미러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은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을 때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시야가 많이 가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이 썩 고르지 않은 이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입니다. 적당히 충격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게
좀 누그러뜨리면서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좀 부드러운 세팅을 한 것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충격을 이제 받아주는, 그리고 풀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묵직하게 눌러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승차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9에는 전기 SUV로는 처음으로 VGS 가상 기어 변속 버추얼 기어 시프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아이오닉 5N에서 처음 선보인 기능을 SUV에 구현을 한 건데요. 뭔가 심심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인데, 그거는 사실은 전기 모터의 토크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더 뚜렷하게 느끼려면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과 함께 사용을 해야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 잘 포장된 노면에서는 비교적 매끄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위아래 움직임을 좀 잘 억제를 하면서도 약간씩 부드러운 식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대신 요철을 만나게 되면은 팍팍 튀기는 그런 느낌이 좀 뚜렷하게 납니다. 특히 이제 저속으로 주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고요. 부분은 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무게중심의 변화를 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안정감 위주의 세팅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어스프링 같은 그런 값비싸고 고급 기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편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스포티한 그런 설정으로 일일이 맞추지 않는 그런 단일 설정을 가지고 안정감과 승차감을 고루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정감은 있지만은 요철을 지날 때 이런 드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은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개발 책임자의 설명에서는 이런 범프를 좀 더, 범프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매끄럽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드는 거는 타이어 공기압이 좀 높게 세팅이 된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요. 시승차 공기압은 42psi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을 높게 세팅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휠지름이 큰 이 휠 타이어를 끼웠을 때 평평비에서 오는 승차감의 손해, 이런 것들이 공기압을 높게 설정을 하면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승차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행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도 필요할 때에만 개입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면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갈수록 운전자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차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의 특성, 이런 부분들, 승차감, 핸들링, 스티어링 특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잘 구현을 해야 또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움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특성들은 잘 만들어야 되죠. 요철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차의 움직임은 상당히 매끄럽고 좋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에는 H-트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속할 때 드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끄럽고 편합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고요.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 시트 옆구리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더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더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줄어들고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고 무거운 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의 덩치, 무게 이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묵직한 느낌 확실히 있고요. 사실 바닥이 높고 그 시트에 앉는 부분 높이도 상당히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높이 앉아서 가는 SUV의 특성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주 높은 속도는 아니지만은 약간 속도를 내서 너를 돌아보니까 옆으로 기울어지는 특성, 이런 분들은 좀 상당히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접지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돌아나가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VGS를 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까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에 조금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회생제동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서 조금 더 내연기관차를 몰고 있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한 위기가 나긴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자주 나오는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상당히 매끄럽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차와의 간격과는 관계없이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이런 부분에서도 감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아주 잘 시켜놨다는 느낌이 드네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연기관차의 동력계, 구동계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 또 반응이 깔끔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현대에서 엔지니어들을 참 많이 갈아놓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속이기는 하지만은 정숙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들만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방음 처리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통해서 외부 소음을 상쇄시키도록 오디오를 통해서 조절하는 기능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더라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기에 무리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정숙한 실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은 뒤에도 앞쪽에서 충격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뒤쪽에서도 턱을 지난 다음에 잔진동을 잘 억제를 하는 약간의 들썩거림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들도 잘 조율을 해놨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높였을 때 글라이딩 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만 이게 요철을 지날 때 한쪽만 요철을 이렇게 퉁 하고 치고 지나가면은 차체가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거슬리는 느낌을 어느 정도 주기도 합니다. 막상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상당히 매끄럽게 충격을 잘 누그러뜨리면서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렷한 요철에서는 나름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 요철에서 바퀴가 탁 치고 올라올 때 그런 느낌들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내 내장재에서 나는 실내 내장재가 살짝 떠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내가 워낙 정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지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가속할 때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뭐 스포트 모드일 때도 이렇게 처음에 출발할 때 훅 하고 갑자기 힘이 걸리는 느낌이 없이 상당히 매끄럽게 회전이 빨라지는, 그러면서 속도를 붙여나가는 특성들이 있어서 가속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매끄러운 느낌이 더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일 때에는 초기 반응이 너무 거칠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좀 처음에는 좀 둔하게 반응을 하다가 어느 정도 깊이 밟아야지 속도를 줄이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제동을 할 때에는 역시 차가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줄였을 때 차에 무게가 실려서, 앞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페달을 어느 정도 깊게 밟아야지 깔끔하게 멈추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아주 많이 쏠리지는 않습니다. 차의 무게를 고려해서 제동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조율은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어쨌든 제동할 때에도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게 부드럽게 조율을 했지만은 분들이 약간은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일 때 좀 신경을 써서 페달을 조절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팰리세이드,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와 여러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모델이 이 아이오닉 9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구성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것도 공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출시는 나중에 됐지만은 기술적으로는 팰리세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최신 기술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에 나타나는 ADS 기능의 작동 상태인데요. 팰리세이드에서는 주변에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9에는 그런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eGMP 시스템의 모듈을 크게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개선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오닉 9 내놓으면서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미리 갖춰놓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독제 또는 구매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도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리고 또 활용하기에 더 좋은 기능들만을 골라서 구매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글쎄요, 디스플레이 테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심플, 모던, 클래식, 여기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승하면서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해볼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패턴, 이런 부분도 뭔가 시각적인 재미거리이긴 하지만은 굳이 쓰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그런 기능이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부분은 원격 전후진, 또 원격 스마트 직각 평행 사선, 후진 주차, 스마트 출차, 이런 기능들을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앞으로 나올 기능들이 어떤 것이 추가가 될지가 사실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운전 편의 기능들, ADS 관련된 기능들, 이런 부분들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모델들에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자율주행의 어떤 세련미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차의 주행 특성들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그런 기능들을 반영을 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자동 주행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eGMP 플랫폼으로 나온 가장 큰 모델 3열 좌석 구성의 SUV를 만든 것은 EV9이 처음이긴 한데요. 현대차에서는 이 아이오닉 9이 처음이죠. 뭐든지 처음 만들 때에는 뭔가 허술한 특성들이 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허술한 점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허술한 점들이 큰 흠이 되지 않을 만큼 나름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나름 본격적인 전기차의 양산 그리고 판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선발주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GMP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양산차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이런 노력들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내 시트의 배치, 구성들 이런 측면들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공간의 묘를 조금 잘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좀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동급 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아 EV9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아쉬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딱히 아쉬울 건 없는 구성이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 그런 것들이 이 아이오닉 9을 잠깐 동안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환점까지 43.2km를 시승을 했고요. 평균 전비는 4.5km/kWh로 나왔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9% 정도를 썼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최대 374km, 최소 170km, 평균적으로 250k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표시가 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48.6km를 주행했고요. 전비는 5.0km/kWh로 기록이 됐습니다. 배터리 잔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최소 145km, 최대 317km, 평균 215km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현대 아이오닉 9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류단의 류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